자, 그리고 뭐 주 69시간제 노동 시간 이거는 계속 혼란스럽고 혼선이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 고용노동부가 근로자들 만나고 있습니다. 노동자들 만나고 있어요. 네, 오늘 또 장해찬 김병민 최고위원이 오늘 4시부터 종로에서 치맥 회동 MZ 이 세대들과 치맥 회동을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뭐 국민 설득에 나섰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어떻게 뭐 설득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 되겠습니까? 맥주 사주고 뭐 치킨 사주면 돼요? 네.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게 이거 아니 MZ 세대가 얼마나 똑똑한 세대인지 모르는 거야. 이게 왜냐면 설득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요. 기본적으로 어떤 베이스가 깔려 있는 거냐면 네. 우리는 정책을 잘 만들었어. 그런데 듣는 사람이 잘못 오해를 한 몰라, 거야. 잘 몰라. 그렇죠. 내용을 잘 모르고 지금 오해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네. 우리가 잘 설명하면 이 사람들이 이해하고 돌아올 거야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설득이잖아요. 법을 바꾼다는 게 아니잖아 지금. 그렇죠. 69시간이라는 제도 자체를 바꾸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건 유지를 하되 이게 전달되는 과정에서 언론이 가짜 뉴스도 말도 안 되지만 어쨌든 가짜 뉴스를 생산했고 네. 잘못 전달되는 바람에 이게 결국은 오해를 불러일으켰으니 우리가 만나서 맥주 한잔 먹으면서 얘기하면 다 해결될 거야라고 생각하는 게 너무 순진한 거야. MZ 세대가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그 사람들이 그러면 지금 69시간 제도에 대해서 모른단 말이에요. 제대로 이해를 못했단 말입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젊은 세대가 얼마나 그 현실에 대해 잘 이해를 하고 네. 그 제도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도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생각하지 않고 이 사람들이 잘못 오해를 하고 있으니 설명해서 네. 이걸 바로잡으면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 순진한 생각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69시간제 그거 아니다. 뭐 60시간 이상 하는 건 무리다라고 윤 대통령이 얘기하면서 59시간은 괜찮다는 거냐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이 핵심을 못 짚는 것 같아요. 그렇죠. 모른 척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장시간 근로로 가는 그 방향 자체를 MZ 세대도 그렇고 지금 전일문 교수님은 무슨 세대인가요? 나? 예. 뭔 쉰 세대? 쉰 세대. 쉬었다니 쉰 세대다. 참나. 저는 X 세대인데. 뭔 X? 야 X 그래? 아니 그러니까 이게 뭐 MZ 세대뿐만이 아니고 모든 세대가 노동과 이제 삶이 워라밸을 중시하는 쪽으로 다 그쪽 방향으로 가기를 원하고 있는데 그렇지. 장시간 근로를 열 수 있는 합법적으로 열 수 있는 그런 단계로 간다고 하니까 반발이 있는 건데 그 몇 시간 조정으로 끝내 버리겠다 이런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그게 뭐 웃기다는 거예요, 제 말은. 네. 그러니까 우리 지금 MZ 세대나 모든 노동자들이 네. 52시간 제도가 어느 정도 안착이 돼가고 있으면서 처음엔 좀 불편함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사업장들이 그 전에는 막 열심히 일을 막 많이 시키고 그래도 됐었고 이랬으니까 넘어갔지만 네. 방송국도 처음에 혼란이 좀 있었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왜냐면 일을 뭐 하다 보면 카메라맨이나 제작진이나 기술진이 오래 일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었었고 기자들도 취재하다 보면 밤늦게까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랬죠. 근데 그게 어느 정도 문재인 정부 들어서 52시간 되면서 정착이 됐어요. 사람을 더 뽑거나 교대를 하거나 네, 이러면서 네. 많이 이제 정착이 됐는데 그걸 다시 늘리게 되면 예전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게 일반인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노동 시간을 늘리는 것이 전 세계 추세도 아니고 OECD 국가에서요. OECD 평균보다 우리나라가 평균 200시간 정도를 더 일해요. 200시간. 네, 199시간 정확히 얘기하면 네, 네. OECD 평균보다 199시간을 더 일하. 지금 52시간 제도에서 그래요. 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재명 대표가 4.5일제로 가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도 그게 네.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는 우리나라가 어. 경제적으로만 성장했지 근로자의 어떤 건강권이라든지 근로자의 노동권 자체는 보장이 안 되고 있어요. 지금 후진국적 모습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바로잡아 가서 그리고 또 하나 그 많은 연구 논문들이 보면요. 휴식을 충분히 취하고 그다음에 휴식권이 보장될 때 생산성이 높아져요. 공부도 그런 거잖아. 오랫동안 책상에 앉아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렇잖아요. 예, 예. 책상에 앉아서 딴짓하고 딴 생각하고 잠잠하고 졸고 뭐 이러면 아무리 오래 뭐 20시간 앉아 있으면 뭐예요. 짧게 앉아 있더라도 집중해서 공부를 하면 성적이 오르는 거잖아. 생산성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휴식을 충분히 취하고 가정도 안정되고 경제적으로도 문제 없고 이랬을 때 일의 능률이 오르는 거예요. 피곤해가지고 피곤에 쩔어가지고 열 몇 시간을 앉아가지고 이러고 있으면 생산성 떨어지죠. 그다음에 이 일하는 작업 환경에서 사고 날 위험성도 높죠. 네. 운전 기사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막 화물차 운전사나 대형버스 운전사들이 이제 너무 피로의 누적이 돼가지고 졸다가 사고 나고 이런 경우도 몇 번 있었잖아요 우리가. 네. 그게 국민 전체에게 영향을 미쳐요. 아니 생각해봐, 큰 트럭이 앞에 차들을 추돌해가지고 사고 나면 앞에 차들은 뭔죄요 그러면. 그럼요. 버스도 마찬가지예요. 거기 타신 분들은 어떡하고 다른 차들과 추돌하면 또 다른 사람도 피해를 입잖아요. 네. 국가 전체적으로 손실이에요. 근데 이거를 왜 늘리겠다는 건지는 이해를 잘 못하겠고,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간다고 하고 우리나라 국민들을 위해서 일하겠다고 하는 정부가 더 예전으로 후퇴하는 정책을 쓰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과연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그런 점에서 60시간이든 69시간이든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아니 그게 아니고 제대로 잘 이해를 못 하신 거다. 내 뜻은 네. 그게 아니다. 뜻을 안다니까요. 출발점부터 잘못됐어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현 정부 윤석열 정부나 이 노동 쪽이 일하는 분들, 고용노동부나 다 그렇게 얘기하잖아. 이게 언론이 가짜 뉴스를 퍼뜨려 가지고 문제가 있고, 윤석열 대통령도 그랬잖아요. 네. 잘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해라. 그리고 오락가락을요, 장관 말 다르고 총리 말 다르고 대통령 말 달라. 6번인가를 오락가락했어요. 대통령 관계자는 윤 네. 대통령의 말을 개인적인 뭐 생각을 그러니까 이게 치부하기도 뭐냐고요. 하고. 그래서 일부에서는 변희재 씨가 그랬나? 그 대통령실 관계자가 본인일 거다. 그런 얘기까지 하고 그런 있더라고요. 얘기까지 나온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오락가락하면 안 돼요. 혼선을 네. 주면 안 되고, 정책을 만들기 전에는 충분히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이래서 정책을 만들어서 발표를 해야지. 툭 던져놓습니까? 네. 자, 알아서 해. 툭. 그래서 논란 있어? 야, 한 발 빼. 그럼 다시 집어넣어. 왔다 갔다.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자, 살다 보면 좋은 날님께서 최지몽 교수님 따뜻한 차 한 잔 아이고, 감사합니다. 혼자 드시고 힘내세요. 아이, 감사합니다. 박 기자님은 추후 롤 보고요. 장어 편집 그렇죠. 보고. 롤을 잘해야 돼요, 박 기자. 자, 이거 뭐 감사합니다. 지금 경쟁하듯이 아까 저한테 이제 열심히 차 하라. 하라고 주셨는데 살다 보면 네. 좋은 날님 최지몽 교수님을 네. 응원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 오마이 TV 보고 계시고요. 뭐 하시면서 보고 계신지 댓글도 받고 있습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시면서 어떤 일 하시면서 보고 계신지 궁금하고요. 자, 그렇게 이제 가다 보니까 네.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그때 혼선과 비슷하고 특히 지금 보면은 국민의 힘이 어떻게 보면 예, 민심을 잘 전달을 좀 했어야 되는데 그런 역할도 좀 못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렇죠. 지금 반복되고 있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이번에 한일 정상회담 같은 경우도 나를 따르라 이런 식의 그런 모습. 이 69시간제도 이게 오른방향이다. 왜냐하면은 대선 대 후보 시절에 120시간 일할 수 있다라는 그런 뭐 업체도 있다고 소개를 했잖아요. 게임 뭐 관련된 IT 관련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서 윤 대통령의 생각은 일을 더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인 것 같은데 이게 결국에는 우리한테 도움이 되겠느냐 이거를 생각을 안 하는 그런 그렇죠. 상황. 그러니까 저는 이게 국민의힘도 이러면 안 돼요. 저는 나중에 크게 후회할 겁니다. 나중에 지지율 얘기 잠깐 하겠지만 네. 저는 국민의힘이요, 국민의 여론과 의사를 제대로 전달 안 해주면요 큰일 나요. 그건 뭐 아니 윤석열 대통령은요 더 이상 선거를 안 해도 돼요. 이제 본인은 그렇죠. 이제 5년 네, 끝이잖아요. 임기가 그리고 뭐 다시 있는데. 대통령 나올 것도 아니고 네. 자기 입장에서 그냥 뭐 잘해서 5년만 버티면 돼요. 네. 국민의힘 어떻게 할 건데 국민의힘은 이런 식으로 대통령의 비유 맞추고 대통령 심기 경호하듯이 네. 이런 태도를 보이고 말도 못하고 그냥 대통령실에 뭐라 하면 그거 그냥 계속 방어하고 이런 태도만 보이다가 국민으로부터 완전히 저는 외면받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예. 아니 최소한 여론을 대통령실은 무시하고 대통령실은 제대로 안 듣는다 하더라도 네. 여론에 민감해야 될 것이 정당이에요. 정당은 당장 내년에 선거 치러야 돼요. 지금 총선. 그렇죠. 예. 이런 상황에서 이대로 가다가 큰일 난다라는 경고 메시지를 계속 던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실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윤심에 따라서 다 이제 직할 때처럼 그렇죠. 활동하고 있는 지도부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좀 걱정돼요, 솔직히. 걱정이 된다. 내가 왜 국민의힘을 걱정하는지 모르겠지만 걱정됩니다, 진짜. 걱정이 되는 네. 상황이고. 아니 이런 식으로 대통령실에서 뭐 한마디 하면 그거 방어하고 그냥 그거 맞다고 얘기하고 네. 한일 정상회담도 그래. 이렇게 여러 가지 독도 문제, 위안 문제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멍게까지 얘기가 나와. 멍게까지. 이런 상황인데도 옹호만 하잖아.
뭐 미래를 위해서 간다고요? 뭐 미래 같은 소리 하고 있는데 아니 미래는요. 네. 과거를 잘 정리한 사람한테 미래가 있는 거예요.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는데 네. 피해자를 대리하는 사람이 아 우리 그냥 미래로 갈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피해자 잘 다독일게요.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그게 대리자예요? 아니 피해자를 괴롭히는 사람이지? 아니 피해자를 대리하는 사람이고 대표하는 사람이라면 최소한 네. 가해자 앞에 가서 사과하세요. 보상하세요. 그래야 우리가 미래로 갈 수 있잖아요. 설득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저는 정상이라고 생각해요. 네. 후쿠시마 수산물도 그래. 일본에서도 일본 사람들도 먹기 싫어하는 거를 두려워하는 거를 왜 우리나라한테 열라고 합니까? 일본이나 아니면 다른 나라들이 다 안전하다고 보장될 때까지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독도 얘기하면 상을 엎으면서 당신 지금 뭐 하는 행동이냐고 이게 손님 불러놓고 이게 할 소리냐고 이거 우리나라가 몇 년 동안 실효적으로 하고 있고 역사적으로도 우리나라 땅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어떻게 손님 불러놓고 정상회담에서 이런 얘기를 꺼낼 수 네. 있냐라고 물론 뭐 본인들은 안 했다고 하니까 그래요. 저는 전제가 그냥 상상을 해본 겁니다. 그런 일이 있었다면 상을 엎어야 된다. 네.